네. 앞에는 좀 쏠게요. 패션 멋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신동경 교육 교수입니다. 스파단이 지원장님이 계속 요청하셔서 스타디 오늘 손님이 나왔잖아요. 손님이가 저희 큐티 스타디 취해 연구소 제일 많은데 내가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다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MDRT 어느 정도 하고 하면서 멘트에 핀편집하면서 애가 굉장히 진심이 느껴진다. 겉으로는 되게 좀 사나워 보이고 되게 무뚝뚝한데 마음 자체는 되게 진심. 그게 결국은 고객들에게 나중에 가는데서 좋은 계약들이 나와서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좋은 얘기 했는데 손님이 핵심만 얘기했잖아. 너무 많이 본인이 왜 영업이 힘든지. 영업 힘드세요? 아니면 잘 되시나요? 영업이 힘드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힘들지 않은 거야? 다 힘들죠. 힘듭니다. 어떤 분이 힘들까? 그거를 저는 제가 이거를 강의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에게 잠을 해야 돼요. 자, 조영혁 씨 친구 넣으셨고, 거의 10년 넘으셨고, 이제 뭐 1년 안 되시는 분도 있고, 내가 왜 영업이 안 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두 가지의 퀘스천을 가지고서 정말 자기에게 심도 있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FC인가? FC라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고객에게 단지 계약만 잡는 FC인가? 또는 내가 이 일을 롱런할 수 있는가? 이 일을 롱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상품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FC들이 대부분의 FC들이 그러잖아. 만날 사람이 없다. 박원영 씨는 만날 사람이 없어서 계약 못 하시는가? 아니죠. 알죠. 자, 그러면 그 부분을 명쾌하게 그럼 내가 뭐가 만날 사람이 있는데 자신이 없어. 뭘 제안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몇 분의 FC들을 얘기하면 결정적인 걸 발견했어요. 저랑 제가 계약을 잘 받는 이유가 뭐 기가 세서도 아니고 상품이 많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면밀히 들여다보면 정말 거의 몰라요. 근데 제 안에 남들이 없는 그게 있어요. 어제 황현철, 김동진단이 그랬죠. 황현철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제 안에 10새끼 그 10이 뭐냐면 FC 10. 여러분 안에 FC 10이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거의 90% 잡아온다고 봐요. 10 베이비.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제 지인들 갑자기 제 지인이 강세형 맞나? 영화 배우 맞죠? 그런 케이스가 된다면 제안을 하려고 버부적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나마 3일 안에 사망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냥 콧줄 끼고 위험병원에 누워 계신 거 보면 누군가 제대로 된 FC를 만나서 저 사람에게 제안을 해서 최소 어린아이들 남겨놓고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진짜 노래방 도우미로 나가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하셔야 돼요. 저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 상담할 때 계약 안 해도 좋아요. 저는 그런 마인드를 느끼는데 눈치 보지 않아요. 솔직히 생명돈 제시했을 때 1억 2억도 못한다? 그리고 본인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할 거 다 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인간들은 차라리 안 받는 게 낫고 설득을 하고 싶지 않아. 제가 지금 3년 연속 골드 이번에 아까 이사한테 얘기했지만 그 금요일에 가거든요. 올해는 송숙진 이제 갔고 행사가 좀 나눠지는데 목표를 좀 뚜렷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을 잘하는 못하는 주지치고 목표가 없으세요. 아무 목표도 없어요. W에 대한 목표도 없고 활동이 내가 하루에 3명을 만나야겠다는 목표도 없고 내가 정말 이 강고객뿐만 아니라 내 지인 고객 20년 전에 10년 전에 나를 믿고 가입한 고객들에게 전혀 애니얼 리뷰도 안 한 채 전혀 업그레이드 안 한 채 업셀도 안 한 채 그렇게
나태하게 있는 그런 FC가 돼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할지 말지는 나중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저희 FC는 일 자체가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제안을 계속하는 FC여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 제안이 아주 면밀하게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잘 되어 있으면 청약 클로징이 높은 거고, 제대로 그냥 준비도 안 한 채 클릭 대충 하고 급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계약이 안 나오는 거. 10번을 PC하면 뭐해? 계약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본인한테 퀘스천 해야 되지 않아요? 뭐가 문제인지? 왜 3년 연속 컨벤션 골드 하고 있고 이라이언 저 무덤에서 관뚜껑 열고 나온 저한테 왜 안 물어보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일을 꾸준히 쉬지도 않고 잘하고 있는지. 다른 지원 가서 물어볼 게 아니라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안 알려주겠어요? 뭐든 너 다 알려주죠. 제 성격상. 저 숨기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이게 뭐 자료가 뭐라고. 그래서 지금 요즘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거의 계약이 이제 100%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손님도 얘기했지만 내가 MRP, CMP가 자신이 없으면 일단 버스 10,000원짜리 이거는 사실 텔레마케팅도 하루에 10번씩 계약하는 거예요. 근데 귀찮아서 안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하다 보니까 저는 귀찮긴 해요. 그래서 저는 버스에서 아까 손님이가 저는 전략적으로 CMP 쪽으로 턴을 하고 있는 추세고, 나중에 가서 범위 의사 쪽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전략적으로 이제 가야겠다 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버스가 베이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뭐 한방 홈런 이거 아니에요. 저희 일이 제가 22년, 23년 차에 딱 됐더라고요. 2000년 6월 로킹이니까 5월이죠. 딱 저스트 5년, 저기 22년 차 됐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희 FC, 제가 앞으로도 30년을 더 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는데 부담스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희 차이는 뭔가 고객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 왜 부담스럽죠? 왜? 저는 좋은 그 사람에게 없는 거, 제가 그 사람이 연구해야 되고 해야 될 시간에 보장에 대해서 제가 대신 연구해서 보장을 제안하는 일인데 왜 부담스럽죠? 계약을 안 할까봐 부담스러운 거야? 전화를 왜 안 하죠? 시간이 없다고 거절할까봐. 그 마인드 속에 계속 거절에 대한 뭔가 부정적인 게 있어요.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정말 그 사람의 가정에 도움을 주는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봐요. 지금 어제 허천영 그 이사가 저희 TV방에 보험금 사례 올려놨는데, 여자 박영수도 올려놨죠. 70 몇 년생이죠. 유방암. 진단비 얼마 받은 줄 알아요? 원래 연금 하나밖에 없던 이관복이래요. 허찬영을 만나서 진단비 2억이 지급됐어요. 1억 9,800. 자, 그 사람이 일 못하는 FC, 게으른 FC를 만났으면 그 사람 유방암 걸렸을 때 연금 하나 딸랑 있는데 전화 FC한테 저 혹시 뭐 나오는 거 있나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허찬영처럼 정말 제대로 된 FC 만나서 그 사람 유방암 걸렸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지만 정말 마음 편히 치료받고 납입면제 되고 CR 종시 1억 5천짜리 가입시켰더라고요. 메리츠 암진단 3,000만원짜리. 그리고 기타 기존에 있던 조시 표준의 암특이. 어떤 FC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 3대 질병이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만날 수 있지만, 그거를 잘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건 FC 여러분께 달렸어요. 굉장한 책임감을 갖고 일하셔야 돼요. 체력이 약하다. 아니 언제까지 체력이 약할 건데? 체력이 약하면 운동해야지. 살 빼고. 시간이 없다? 아니 대체 한 달 동안 가서 한 번, 2번은 대체 왜 시간이 없는 거야? 그 FC를 왜 해요? 수입도 없는데 100만 원 미만이 안 되는데 대체 고객들한테 쓰지도 못하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자신감 없고 쭈삣쭈삣대고 결국 악순환의 구조잖아. 제가 10년 동안 해보니까 그랬어요. 짜증나 이빨 나고 일은 안 되고 돈은 없으니까 선물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카페에서 만나자면 부담이야. 돈도 없는데. 저는 못 봤다고. 이게 상품
스킬이나 어떤 거를 알려주기 전에 저는 여러분의 멘탈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아까 유미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의 태도나 마인드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가 아무리 어떤 스킬을 주더라도 입력시키더라도 바꿔지지가 않아요. 제가 매일 새벽 4시 10분, 요즘 20분에 일어나서 어제도 이사님 모시고 용인 MDRT 퍼스트타임 페스티벌 가서 70명 정도 되는 행사 같이 하고 내려는데 그 사람들 자기 시간 내서 자기 봉사하고 정말 너무 즐겁게 같이 일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고객들 만나면 그냥 요즘 딱 두 가지 요거 정도만 펴놓고 얘기해요. 뭐 젊은 친구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에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미 60이 넘어서서 그런 사람들은 물론 일찍 죽을 거에 대한 두려움은 별로 없겠죠. 애들 다 키워놨다고 하면. 하지만 이제 뭐 어린 친구들, 이제 특히 가장 아이가 어린 친구들은 이거에 대한 굉장히 그 책임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찍 죽는 것보다 사실 거의 리브투롱 너무 오래 사는 거에 대한 저는 재앙이라고 봐요. 지금 제 주변에 저희 엄마부터 시작해서 저희 큰이모 진짜 CDR 이전 말로만 듣던 중등도침에 자식들 입장에서는 버리지 못해서 안 나요. 정말 부모지만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울컥울컥 들어요. 간병비 계속 나가다 보면. 어제도 그 최인호 그 FC 그 아버지가 파킨슨, 엄마 바로 뇌출혈, 두 부모에게 나가는 병원비 300만 원. 도저히 군인 월급으로 할 수가 없어서 FC를 도전했다니. 근데 그게 1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해주고 그 사람이 고객이 어긋을 하든 안 하든 저는 할 말을 합니다. 책임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준비가 있으시냐? 저희가 준비가 없다면 그거를 도와주는 게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고객들 만나다 보면 거의 건강보험이 너무 많아요. 생명보험을 베이스로 깔아야 되는데 생명이 없어. 우체국보험, 뭐 어디 홈쇼핑, AI지손에 어르신들은 띠링띠링 뭐 난리가 아니야. 라이나 생명. 그러다 보니까 2만원짜리, 3만원짜리, 5만원짜리 뭐 하다 보니 건강보험이 그렇게 돈이 없으시다 보니 다시 몇만원. 오늘도 청소 여사님 헬스장 그분도 여기저기 전화해서 2만 몇천 원, 3만 몇천 원짜리. 결국 제가 오늘 생명보험 얘기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거 5천만 원, 1억짜리 짜달라고 연락. 해달래. 왜? 당신이 든 거 다 선물입니다. 이것저것 많은 건강을 들었지만 만에 하나 숨이 끊기는 순간 나오는 거 1푼도 없다. 책임 준비금밖에 없다. 단돈 몇만 원, 몇십만 원. 그랬더니 놀래요. 왜 건강보험을 많이 들었으면 그래도 뭔가 나올 줄 아는 거야. 고객들은. 근데 그런가요? 아니잖아. 그래서 생명보험을 손해보지도 않는 그 생명보험을 베이스 깔아놓으셔야 돼요. 정말로. 그 다음에 하든 안 하든 해야 되는데 고객한테 두 가지 그때 정말 놀라운 거 같은 친구도 그거예요. 살아서 보장받는 게 좋으세요? 죽어서 남기는 게 좋으세요? 열이면 열, 100이면 100. 뭐라고 대답해요? 살아서. 살아서 보장받는 게 좋다고 얘기하죠. 죽어서 돈 남기고 싶다는 사람 못 봤어요. 여태까지. 자, 근데 돈 다 냈는데 아프지도 않고 낸 돈 다 없어지면 무용지물 아닌가요? 자, 20만 원씩 단순 계산해 봅시다. 20만 원씩 20년 낸다고 하면 얼마나 총 낸 돈이? 4,800이죠. 그 돈이 한 푼도 없어진다고. 사망했을 때 또는 뭔가 해지해서 찾으려고 했을 때 그게 대표적인 게 실비 10몇만 원 그냥 자연스럽게 내시잖아요. 국민연금은 아깝다고 안 내시면서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내. 물론 유사시에 방어를 해주는 거 있지만 그 외에 또 대부분이 보험료가 생명보험 비싸니까 다 싼 거 들다 보니 그게 보험료가 지난주에 너무 많이 나가서 줄여달라고 한 분이 사례가 두 부부가 60 중반인데 수입이 끊겼어요. 이제 남편이 일 안 해요. 보험료 얼마 나오는지 아까 소설상으로 두 분이 65만 원. 한 달 수입 100만 원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남편 수입이 300 정도 있을 때는
근데 이거를 다 해약시켜요? 할 수 없어요. 엄청 머리 아팠어요. 일부는 남겨놔야 되고 일부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수많은 보험이 있지만 저는 정말 1순위를 뽑으라면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려면 연금 같은 거 깨고 제가 다 써버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깨도 돈이 안 나오는 이런 무해지나 저해지 상품을 제가 들어놨다면 어떻게든 저는 유지했을 거예요. 현금 서비스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20년도에 몇 억 정도 쌓여있겠죠. 제가 경험하다 보니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인생 살면서. 그러면 최소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유병 기간이 오래됐을 때 대비해서 뭔가 안전장치를 해놓으셔야 돼요. 소멸되지 않는 거. 근데 치매 간병보험은 치매 1대1 사시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간병보험도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일반적인 간병 상태예요. 그랬을 때 저는 그 해지장급금 물론 생명보험이지만 저희 납입 끝나고 나면 어쨌든 환급금이 많아지는 구조잖아요. 생명보험. 생명보험이 유일하게 납입 해지장급금 올라가는 구조지 손해보험은 정점 찍고 다 빵원이에요. 몇 천만 원을 내도 못 단위를 내도 통보사 자체 플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건강해도 아파도 사망해도 오래 살아도 유지만 하면 한 전제 조건이 있죠. 뭐 해야 돼요? 유지요. 완납. 납입할 완납. 때까지 유지. 실효시키지 말고. 그래서 그 기간이 납입이 길다는 사람은 10년 납, 중간 15년 납, 보험료 부담스럽다는 사람 20년 납.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 그리고 지금 당장 1억을 안 해도 돼요. 놀라정도 마찬가지고 목정도 마찬가지고 스타트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세요. 최소한. 그래야 연결고리가 있잖아. 급여 오르지 않았어요? 1년마다 오르잖아. 오른 만큼 또 업세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점이 고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장표를 가지고 고객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세금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죠. 코인도 마찬가지로 세금 매기겠다, 일반 직접 주식자. 지금 뭐 성악게임이 난리도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냥 삼성장만 보다가 뭐 다 올인했다가 지금 뭐 그냥 쪽박 찼죠. 우리 조카들도 아주 자신있게 애플, 아마존 이런 데 다 투자하고. 자, 그랬을 때 대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해야 되고 비과세, 유일하게 비과세 상품입니다. 저축 계속 바뀐 거 아시잖아요. 한 달에 150, 일시당일. 돈 있는 사람한테 이게 돈이에요. 근데 종신보험은 금액 상관없이 비과세 요건이죠. 그래서 월납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들어오는 거고, 물론 크로스로 하면 세금 사람은 상속세 하나도 안 내고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가서 뭐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장표를 윤치용 엑셀 이제 만나러 가서 이거를 건강보험료 건물을 컨셉으로 해서 WM 센터에서 이거 자료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좀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 장표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보험과 연금을 한 번에 비교해 주기. 일반 은행 적금, 우리 프리스타 연금보험, 놀라운 종신보험 다 50만 원이잖아. 총 납입액 9천만 원 똑같고. 자, 근데 여기서 자, 이 장표 어떤 상품이 비교될까요? 자, 여기서 어떤 상품이 비교돼요? 물론 연금도 10년 지난 비교되긴 하지만 그쪽 두 가지죠. 자, 그러면 70대 시점 적립금 어떤 상품이 가장 많이 받을까요? 물론 FS에서 그게 계속 공시율로 지금 공시율이 좀 올랐더라고요. 금리가 인상되면서 그걸로 간다는 가정하는 FS가 더 높아요. 하지만 금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확정금리 어쨌든 해상특급이 바뀌진 않잖아. 종신보험은. 그 시점에서 70대 시점 적립금은 놀라지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거고 여기에 그 다음에 저는 세 번째 이제 퀘스천을 보게 되는 자 은행에 적금을 들든 당신이 연금을 들든 어쨌든 뭐 놀라운 종신을 들든 갑자기 강수현처럼 갑자기 쓰러져서 119 실려갔는데 심정지 사망했다. 그럼 여기 은행 적금 한 번 못 써요. 얼마나? 50만 원. 연금 50만 원 내고 거기 연금전 개시전 사망보험은 600만 원 뭐 플러스 알파니까 뭐 600 정도 나왔죠. 그 다음에 놀라운 종신보험 1억짜리가 있었다. 얼마나? 1억. 1억이죠. 9천을 더 내서 그래. 이래 나면 3만 원씩. 그리고 2년 후에 암진단이 됐어. 자, 2년에 암진단에서는 내가 일을 못하고 하는데 은행 적금 부을 수 있을까요? 없어. 있는 거 깨야죠. 뭐 치료비도 써야 되고. 연금은
경비도 못 붙죠. 납입률이 없죠. 손해보고 해약해야 돼요. 2년이면 현금률 뭐 70%나 되려나. 자, 놀라운 중심은 어떻게 되죠? 납입면제. 5천만 원. 납입면제 1억에서 5천만 원 진단받고 그 이후에 차액보험료 세까지 납입면제. 납입면제 되죠. 자, 경제활동이 암으로 인해서 또는 뇌출혈, 암뿐만 아니라 이게 놀라운 중심의 가장 큰 위대한 게 어쨌든 암 보면 아니고 일반암, 그 다음에 뇌출혈, 급성심근폐, 그 다음에 날기, 심장폐 해가지고 그 6가지 중에 한 가지잖아요. 어디 걸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암보험만 들어. 뭐 뇌는 전혀 신경도 안 써. 그러다가 암보험에서 2억짜리 들었고 다 암이야. 올인했어. 뇌출혈이 왔어. 강수현처럼. 어떻게 돼요? 한 푼도 없이. 치료비도 없이. 그런 사례가 됐어. 그럼 놀라죠. 뇌출혈이 이렇게 나오잖아. 납입면제 되고. 뇌출혈이 아주 경미한 뇌출혈부터 시작해서 제 친구가 이거 생기숟가락 살짝 안 움직여서 병원 갔더니 아주 미세한 출혈, 보일 듯 말 듯. 그냥 약물 치료하고 끝. 하루 만에 퇴원. 진단비 얼마 받을게요? 최종 확정 진단, 뇌출혈. 코드 나오잖아. 여기 뭐 소량인지 대량인지 뭐 출혈인지 이거 안 나오잖아. 1억 5천. 납입면제. 그걸로 전세 대출 받은 거 다 갚고. 일종의 아니 걸린 건 어쩔 수 없지만 걸렸을 때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나 모든 게 그대로 유지된 채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년대에 뭐 생활자금을 하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연금으로 가져가서 치더라도 합산이 되죠. 건강보험료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요. 건물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수명은 계속 늘죠. 애는 안 태어나죠. 돈은 더 받아야 되죠. 맨날 뻘짓하면 맨날 우리나라 건강보험 악용되고 막 이것저것 치료받고 하잖아. 도수 치료 남발하고 뭐 백내장 노안교정 수술을 무슨 뭐 진짜 본인 환자한테 100만 원 준대. 브로커 100만 원 줘. 근데 인천에서 내 친구 하는데 1,100든데요. 900만 원이었던 게 인천에. 왜 그랬어? 2, 300이. 브로커 수술을 줘. 환자한테 100만 원 리뷰 줘. 호텔 가가지고. 건강보험료 진짜 완전히. 근데 문제는 자기 재산이랑 합산이 되잖아. 연금 수령시도 우리 세제적 개편도 마찬가지지만 5.5% 나중에 수령할 때 연령별이 다르긴 하지만 건물의 합산이 이거 폭탄이야 나중에. 근데 우리 놀라종 같은 경우 생활비 자금 이출을 쓸 때 그게 건물에 합산이 되나? 잘하네. 안 되잖아. 이걸 포커스 맞춰서 자산가지를 많이 공략 상담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것만 한 장표만 보더라도 뭐가 낫다는 게 고객들이 느껴질까? 놀라운 정신. 세 가지를 선택하는 거죠. 놀라중이에요. 근데 이 상품이 영원하게 있을 거예요? 있을 것 같아요? 5억 처음 나왔을 때 5억이었죠. 진단비 내가 봤을 때 가입하고 2억 5천이 지급된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줄였죠. 한도를 3억으로. 자, 3억 한도가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내시경 50세 지나가면 내시경 얼마 만에 검사받아요? 거의 1년이에요. 제 고객은 6개월 만에 해요. 내시경 8개월 만에 용돈 나와서. 그러면 발병률 어쨌든 진단 확률이 높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이걸 1억을 줄일지 판매를 중지할지 보험료를 올릴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특약보험료 납입문제가 5월 20일까지 밑에 특약을 했을 때 마지막이라고 제안을 하세요. 자기 본인의 지인들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거는 뭐 수치상으로 나오는데 아까 보니까 이거는 놀라준 같은 거 페이백 올페이가 그 혜택을 넣어서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한번 설계해 보시고 이게 저는 장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800명이 중심 너무 괜찮잖아요. 이거 밑에 바닥의 리스크 hedge는 생명도 할 수 있고 손해보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모르는 사람은 손해보험 FC가 가려면 생명 하나도 없고 손해보험만 하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생명 못 팔아요. 대부분 손해보지. 그럼 바탕을 저렇게 위험관리를 선고를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은퇴 시점. 아니 내가 는 돈이 1억이나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폐지를 봤더니 또는 사망했는데 딸랑 몇십만 원, 몇백만 원밖에 안 나온다고? 내가 낸 돈이 얼마인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뒤에 가서 자산 증식적인 면이나 또는 은퇴 설계를 전환할 때나 또는 상속 설계가 그렇게 전환할 때는 어떤 상품을 저희가 제시를 해야 돼요? 생명밖에 없어요. 생명도.
자, 지금은 건강한 내가 어제도 멘티가 없어서 본인 스스로에게 편지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쵸? 김정은 말님이. 멘티가 없어서 자기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 잘하고 눈물을 엄청 흘렸대요. 자기 자신에게. 10몇 년 동안 이겨온 자신에게 쓰면서.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싱글이기 때문에 자식도 없고 요즘 자식이 있어도 자식같지 않고 이렇게 보니까 나보다 좀 그 자식 같지도 않은 자식들이란 말이야. 지금 애를 낳고. 자, 미래 내가 만약에 병들고 병든 상태로 오래 살고 그럼 누가 나를 돌볼 수 있어요? 나밖에 없어요. 남편은 일찍 죽고 애들은 어디 이민 가 있고 그러면 지금은 건강한 내가 그냥 저축 미래에 나한테 송금을 하는 거예요. 이체를 시키는 거예요. 매달 용돈 주듯이 미래에 70대인 고용원한테 지금부터 20만 원씩 그냥 자동이체를 넣는 거예요. 그게 놀라종이 됐든 뭐 어떤 어디서 한국에 있는 멋종이 됐든 저는 그렇게 장치를 다 해놨어요. 하늘에 보면 엄청 많아. 멋종 나한테 10년 15년 내 성격 아니야. 도박 기질이 있어서 이건 다 끝냈어요. 빌려주는 시대니까 그냥 무해지로 다 막아놔야 돼. 10년 15년. 그래야 내가 다 털려도 이때 1억만 땡겨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그래도 많이 해보자. 우리 언니 피부도 해볼게. 지금은 내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건강하니까. 근데 저 이번에 진단받은 거 알죠? 아실래나? 저 동맥경화 진단받았어요. 경동맥 초음파에서 의사가 집안에 tum으로 쓰러지신 분 계시냐고 조심하시라고 식이요법 하시고 운동하시라고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136 고지혈증까지. 자, 약을 먹어야 되는 거 먹는데 위가 하도 속이 쓰리고 구멍이 뻥뻥한 것 같아서 이러다 위암 아닌가? 위암 1기를 살짝 기대하면서 이형 나오는 걸 봤는데 하고서 했더니 식이장 궤양 위암은 아니고 약을 제 책상에 보면 식이장 궤양약과 동맥경화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어요. 저 스스로. 근데 제가 제 형한테 맨날 뭐라고 해요? 엄마 약 먹으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아침 먹었는지. 그래서 알람 통에 켜놓고 뭐라고 문자를 써놔야겠어. 이게 있으면 안 먹은 거고 없으면 먹은 거.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이게 벌써 내가 요즘 이런 일로. 그러니까 미리 치료비를 생활비를 보내놓는 지금은 정있고 돈 버는 내가 이렇게 해놓으시라고 고객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5만 원으로 스타트를 하든 10만 원이 되든 여행 사람은 이 장표 어때요? 너무 좋죠? 이거는 제가 다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당신의 보험 상표 이런 서비스 있습니까? 이게 이종환 아연이 원래 받는 거야. 보라색 장표를 다. 결국 암에 걸리거나 뇌출혈에 걸리거나 병에 걸렸어. 일단 진단비도 당연히 얼마 나오는지 알겠지만 먼저 뭘 해요? 진단 받으면 그렇게 중대질환 걸리면 일단 병원 먼저 알아보고 어디가 명인지 검색을 다 했어. 삼성 서울병원 저 사람이 제일 유명하대. 이야기 돼야 안 돼요? 네? 안 되죠. 달만 동무동 부르죠. 자, 그 서비스를 뭐가 해줘요? 놀라고. 한번 놀라줘. 아니 놀라줘이 비싸면 좋다 이거야. 그러면은 나이 드신 사람들한테는 자식 입장에서 자식이 돈 내줘야 돼요. 부모한테 3만 원, 5만 원 용돈 들여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 부모를 위해서 이거 들어둬라 부모님한테. 너 진단 받았을 때 발 동동 부르지 말고 예약 다 해줄게. 그리고 진단 받으면 무슨 서비스 있어요? 8가지 CBA 서비스, 가사 도우미, 간병 서비스가 있잖아. 간병인 지원 서비스. 내가 바빠서 못 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장표 그게 거기 브로시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윤시훈 같은 경우도 만나되겠지만 보통 한 사람을 클로징 99.9% 거의 100%인데 저도 확률이 높은 게 설계를 많이 해놔요. 설계 이력 보면 알죠. 이 사람 이제 만날 거거든요. 나영이 소개받았는데 고혈압이었대요. 자, 고혈압 있거나 이러면 송곳 쪽은 어때요? 이미 할증, 간편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상품 자체가 우리 거는 없어요. 우리 거 간편으로 넣어야 돼? 아니요. 고혈압 있는 사람? 아니요. 너무 일반. 말고. 일반이. 자, 일반 큐브 들어갈 수 있죠? 네. 제가 그 일반 큐브 설계했죠? 76,450원, 60원에. 그 다음 놀라거나 또 저기 했죠? 또 멋종 했죠? 돌려봐요. 뭐 용감조 그리고 CMD까지 다 돌려봐요. 이게 CMD 용감조 같은 경우는 제가 1억짜리 다시 설계했는데 자 이거를 돌려보고 설계를 다 해라. 이 사람이 이거를 선택 너 전 돈이 없어요 라고 할 확률이 높아요. 알바에서 150만 원 밖에 못
근데 그거는 마지막에 종시는 제가 저축하는 걸로 뭐 딸한테 돌릴지 뭐 할지 제 머릿속에 이제 두둔하지만 일단 최소한 다른 건 양보해도 이 간편 7년째 다른 주시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살았다 할 놀라면 그분이 자기들로 한다는 그리고 딸 오재리 24살 엄마 52살 이렇게 세트예요. 딸과 엄마 딸도 설계가 큐브 놀라면 놀라줘 딸은 놀라줘 엄마는 이렇게 계산해요. 그리고 딸은 또 통보 쪽 같이 이제 실비가 없다고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70세 이분은 사인 받은 거는 69세 3년을 전에 받았거든요. 보험료가 31,240원인데 70세를 다시 설계하는 게 얼마인지 알아요? 10년 납입금 38,000원. 근데 간편 놀라고 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신장납 종신보장으로 했던 거랑 그래서 제가 설계하는 거 보면 지금 이거는 그냥 한 번에 송보가 없이 그냥 왜냐면 송보 쪽으로 가면 간편으로 가야 되고 또 할증돼야 돼서 그냥 저는 원스톱으로 이걸로 받을 거예요. 50대 넘었고 뭐만 필요해? 이거나 뭐라? 진단 받아야 돼요? 아니 저기 봉투. 약품수 또는 처방전.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처방전에 쓸데없는 코드가 갑자기 나온다. 보여라 왜? 절대 내시면 안 돼요. 다시 받아. 절대 내시면 안 되고 약봉투에도 이상한 저 그렇게 해서 다 고객을 미리 의사 만나서 이거 없애달라 이거 뭐냐 그리고 약봉투도 안 냈는데 이번에 내기 전에 승낙이 났어요. 왜냐면 내면은 좀 아리까리한 약간 뇌 관련 무슨 약을 치매 예방약을 못 약만 5개요. 이거 냈다가 이거 아예 안 됐는데 그냥 승낙이 났어요. 내경색 빼고 암만 인수하겠다. 혁신체 신장약까지 드시는 거예요. 자, 이분 같은 경우 설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요. 만약에 큐브 하나를 받겠다. 라고 76,000원 보면 52세 풀보장으로 입원비 수술비까지 암, 뇌신 다 넣고 표적 하나까지 넣어서 싸요 비싸요? 싸요. 싸죠. 이 중에 갱신되는 거 일부 그거 빼면 20년 되고 평생 보장이죠. 중심 보장. 뇌출혈 2,000, 급성 2,000, 일반암 2,000, 소외암 1,000, 암 직접 치료, 표적. 그러니까 표적으로 5천만 원 넣어주는 꼭 그거는 빼세요. 왜냐면 그런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 제가 그냥 조절한 거예요. 어쨌든 걸고 가자. 뭐 나중에 표적가 있어야 해서 근데 2,000 나온다. 그럼 그게 뭐야? 이게 5,000원인지 2,000원인지. 그리고 10대에는 10만 원씩 나오는 거고 그 내경색이 저는 내경색은 너무 싸요. 이 사람 보혈압 약 먹잖아. 확률이 되게 높은데. 근데 내경색 2천만 원 물론 5년 갱신 되지만 2,960원이 2천만 원이에요. 내경색의 계리사가 이거 잘못했던 거예요.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희 오빠가 50대 내경색 걸리다 보니까 이건 100% 넘어줘야 돼요. 얼마 안 되네. 이건 정말 꼭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번트가 수술티가 응급실 내원티. 응급실 내원티가 사실 안 넣었었는데 지점장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응급실 갈 때 어쨌든 나이 드셔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응급실 가시는 이거 어쨌든 중환자실에 그러면 보험 얼마 되지 않아? 갈 때마다 4만 원이에요. 이게 평생 30년이잖아. 30년이죠. 이게 진짜 완전히 이돈 내고 우리가 갑자기 배 앞에서 청년이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응급으로 뭐 영적 응급실로 뭐냐? 갑자기 제 방문. 네. 그러면 4만 원이면 240원 내고 굉장히 싸잖아요. 그래서 넣어줘요. 응급실로 나와요. 이렇게 실비 없으신 분 특히 더. 이렇게 해서 7만주 다변을 넣어주고 놀라번으로 이분이 왜냐면 큐브를 했을 때 답상만 걸리면 얼마나 1,000밖에 안 나죠. 근데 52대 53세 한 편이 됐잖아. 그래서 놀라번은 또 명의까지 예약해주고 간백인 지원 서비스에 딱 하나밖에 없으니 이래야 되고 그럼 간백인 누구한테 맞지? 놀라번 2만 원 더 하시면 답상만 3,000 기존 거 1,000 큐브 이쪽 2,000 3,000 그리고 이 사람이 고혈압 약을 먹죠. 뇌출혈을 더 넣어줘 3,000 기존의 비갱신으로 2,000 넣어주고 또 갱신으로 3,000 넣어주고 그럼 이 사람은 뇌출혈가 있어 얼마? 5,000 내경색 있죠. 보험료 3만 원 어때요? 좋아요. 합쳐서 10만 원 얼마를 맞춰야 될지 모른다 해서 저는 이렇게 10만 원짜리 이 정도 이렇게 해서 가자라고 이제 제안을 해보고 여기에 그 놀라원에서 이 혜택이잖아요. 이거 스페셜 케어 이거 스페셜 케어와 베이직 케어 서비스 아시죠? 네. 베이직 케어 서비스는 15년 동안 혜택 가입하고 30일 지나서 스페셜 케이스는 진단받고 언제까지? 진단 받았을 때 스페셜 케이스를 해주는 거잖아요. 육대질로 걸렸을 때. 자, 몇 년? 홍인호 있겠니? 엑셀링. 몰라. 보자. 15년. 여보세요. 15년은 베이직이고. 똑같이 15년. 5년. 5년. 네. 진단 안 받으면. 자, 스페셜 케이스 진단 확정일로부터 5년. 네, 5년간.
그 안에 5년간 15년 이내요. 15년, 그러니까 1년 남았으면은 만약에 그렇죠. 예, 납입 기간이 15년 납입 14년에 걸렸어. 1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튜리치 그렇게 그 안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거래 이제 주기하고 이렇게 통물치료로 나가는 거다. 여기 보시면 그 놀라거래에서 2천만 원이 기타 비만 돼요? 안 돼요. 밑에 있는 걸 제자리랑 제자리랑 어, 그러네. 기타 피면 됩니다. 소외감 빼고는 다 된다는 거잖아요. 두 개만 빼고. 네. 재경만 빼고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모두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기타 비만, 너무 좋아. 갑상선암, 대장 전방까지 잘안 돼요. 네? 되죠. 네. 근데 우리 무조건 일반 되죠? 암진단들은 암진단들이 얼마나 치료해서 대장 전방면 다 빠졌단 말이에요. 너무 싸. 100, 200밖에 안 줘요. 근데 이거는 저희 올케 언니가 대장 전방면 거예요. 태어나서 생애 처음 대장 내시경 했어. 근데 의사가 좀 큰 병원 가래. 내시경을 잘라냈는데 용종을. 용종 조직 검사 결과 저도 의사 같이 만났는데 대장이 뭐죠? 전방 하층까지 침범안한 그 위에서 그 안에서만 있는 건데 그냥 항암치 아무것도 안 하고 잘라내고 끝. 근데 대장 전방면 끝. 그래서 옛날 진단제도 받았더니 이렇게 하는 끝. 그 2천만 원이에요. 지금 제가 왜 대장 얘기 자꾸 주시하냐면 여성분들이 대장 우리나라 선거되면서 유방암이나 대장암이 급증했어요. 근데 내시경을 너무 자주 검사해. 나라에서도 막 생애 주기 검진하고 직장에서도 하라고 거의 1년, 2년에 한 번씩 해요. 그러면 대장 전방암에서 그 단계로 발견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말이에요. 대장암까지 안 가고 옛날에는 귀찮으니까 안 가서 대장암 3기 걸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같이 혜택을 넣어줘야 돼요. 그럼 소외감 저쪽 큐브에서 1,000, 여기서 2,000, 3,000 이게 나오죠. 그리고 소외감 각각인 거 아시죠? 네. 각각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딸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엄마가 고혈압이죠. 엄마가 고혈압인데 갑자기 틀어져서 뇌출혈해서 그런 간변인을 위하는 환자 굉장히 오래됐어. 오래 가. 언젠가 돌아가실 거야. 치료받다. 그러면 딸 입장에서는 엄마의 상황은 필요해 안 필요해? 두 사람 가족이 아빠도 없고 둘이야. 필요해 안 필요해? 네? 얘기 좀 해요. 얘기 좀. 필요해? 필요하죠. 자 그거를 이제 어쨌든 얘도 150만 원 벌어서 알바해요. 편의점에 가가지고 저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4만 2천 원의 돈이 얘가 150만 원 벌면 이 정도는 저축하지 않겠어요? 단기자금이든 중기자금이든 20만 원 돈이 25만 원 저축할 거예요. 은행에 25만 원 저축해야 한 편도 없잖아. 자 지금 총 내는 돈이 이게 지금 뭐좀 중심이죠. 일단 가장 저렴한 거는 뭐좀 라이트밖에 없어요. 생명보험을 현재는. 자 20년 동안 24만 2천 원씩 총 낸 돈이 얼마야? 5,800. 자, 딸 입장에서 5,800을 내고 엄마가 어쨌든 숨이 끊어지는 순간 얼마를 받아요? 1억. 웬만한 연금 아무리 해도 이 금액이 안 나와요. 이자가 4천 몇백이에요. 그죠? 4,000원. 개런티죠. 근데 20년까지 납입하기도 전에 갑자기 3년 있다 돌아가셨어. 뇌출혈 수가 얼마 내고? 870 내고 1억. 이거잖아. 근데 정말 아무 일 없이 잘 갔어. 얘 노후자금 써도 돼요. 20년. 근데 얘는 뭐 좀 라이트기 때문에 얘는 해생을 안 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감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용감중은 28만 얼마 4만 원 정도 추가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용감중을 하면 훨씬 낫죠. 얘 딸 입장에. 회사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 그래서 이거를 생활비로 저는 간병비로 엄마가 너가 납입을 했어. 근데 엄마가 이제 70세 나이에 간병을 요하는 상태가 됐어. 그럼 매달 간병비 써야 돼.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 그쵸? 그럼 뭘로 활용하면 돼요? 생활자금. 그걸로 해서 수령하면 되잖아요. 10년간이든 15년간. 자, 생활자금. 제가 72세 납입하고 52세니까 20년 내고 72세 생활비를 제가 90%인가 이거 10년간 받는 걸로 이제 돌린 거거든요. 자, 매년, 이거 매달이 아니라 매년이에요. 522만 원. 한 달에 한 40몇 원씩.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생활비로 어쨌든 간병비로 조금씩 병원비를 보태 쓰고 있다가 엄마가 돌아가는 시점에 이 상환권 주겠다는 거잖아. 자, 1년 갖고 돌아가셨으면 얼마야? 520만 원 내, 520만 원 받았어, 생활비로. 근데 돌아가셨어, 1년 만에. 90만 원 남은 거잖아. 1억을 벌어서 쓰니까. 근데 2년째 내가 522만 원 또 받았어. 그러면 1,044만 원 받았죠. 근데 돌아가셨어. 그럼 8,000이에요.
50만 받고 1000만 원이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는 방어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이게 돼요? 종신금을 주고서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이 파는데도 고객이 놀래요. 그리고 이거를 간병이 너한테 내 스스로 저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주고도 남길 사람 없잖아요. 해가지고 저 다 꺼냈을 거예요. 매년 2천만 원씩 이렇게 3천만 원씩. 저는 그 용도로 이게 종신금을 같이 하는 건 실수이지만. 그리고 이게 용감한 정신. 아까 4만 원, 24만 원, 얼마 28만 6천 원 차이죠. 자, 20년 날. 근데 이게 CMB가 훨씬 높아요. 이게 CMB가 340이에요. 제 로또 라이트는 200이 아니에요. 200. 아니, 거의 엄청 높죠. 10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용감적으로 서서 거의 FC를 일을 잘해서 다 용감적으로 하는데 20년 딱 나름했어요. 돈은 좀 더 냈지만 쌓이는 돈 많죠. 아까 5천 몇백 내고 5천 몇백 내고 얘 6천 8천만 원 냈죠. 근데 해자금이 꽤 올라가잖아요. 얘는 아까 걔는 100에서 고정돼. 그러면은 딸 입장에서 자기 노후자금을 쓴다고 했을 때 어떤 게 나아요? 네? 계속 해자금 늘어서 본인이 나중에 어쨌든 혹시라도 그렇게 나쁜데 일찍 돌아가실 거 생각하면 맞는데 그렇게 반반을 해서 50% 반반했어요. 구매하시는 분들. 목적 라이트 50% 일찍 죽을 경우 그게 훨씬 혜택이고 혹시 몰라도 그럼 인건비 50% 5천 5천에 나누는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할인 전 할인 후가 뭐예요? 라연이? 용감정 1억짜리 용감정은 1억 3억 1억 이상이면 할인돼서 원래 30만 2천 원인데 또 28만 2천 원인데 3억이면 또 더 올라가고 더 떨어. 해자금이 얘 딸이 아까 24살이었죠. 그럼 30년 뒤면 54, 119%, 40년 뒤면 64, 64일 때 40년 뒤에 엄마 90이세요. 그때까지 살아 계실 수도 있고 그래도 해자금 9,133% 얘기해준 거죠. 어쨌든 이건 걔는 사는 거죠. 생활비도 많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A랑 B야 저뭐 정의처럼 막 A3 뭐 엑셀 입력할 시간 없어. 이 사람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A야, B야. 내가 생각하는 거 안변이 분담이 얼마. 그래서 A를 했을 때는 안 된다면 6천에 안 생각하면 1억 2천. 총 10만 8천 원. 네가 내는 돈 4개. 이걸로 하면 13만 2천. 어쩌고저쩌고. 해서 초이스하게 하는 거야. A를 할 거냐, B를 할 거냐. 그러면 고객이 선택의 폭이 좁아지잖아요. 그럼 A를 해주세요. B를 해주세요. 이러단 말이에요. 그 풀세트 다 가요. 요즘은 그것도 다 모바일로 해요. 모바일처럼. 이거 뭐 언제 뽑을 시간도 없어서. 그 다음에 이 오세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 거랑 마찬가지예요. 비슷하게. 근데 저는 유방암적인 호흡이 얘는 3천 이렇게 해서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놀라줌. 놀라줌 같은 경우는 진짜 젊은 분들한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놀라줌도 그거 이제 제시하게 되면 아까 해상급금이 저는 60세나 길게 10만 원대 맞췄거든요. 이 놀라줌. 아까 설계한 게 없네. 10만 4천 원이었는데 놀라줌 7천만 원 없어요. 주기에 60세나 10만 원. 입장이 걔 입장이 어쨌든 10만 원 청약저축이 뭐 해든 10만 원 돈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근데 유사시에 하고 있다가 6대 전에 납기간 전화 걸리면 진단비 3,500. 납기 다 끝나고 나면 총 낸 돈이 4,656인데 6천 다는 다 하시면 그죠? 138%. 그리고 제가 이번에 놀라운 받은 게 보험료 부담스럽다 해서 20년 부담스러워 65세나 됐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부인 거. 그리고 1억짜리 발표한 거예요. 왜? 보장을 그 사람은 납기간보다 보장. 자기 와이프 걸렸을 때 애 낳으면 사망으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 제가 왜 그러냐면 왜 계약을 안 하세요? 70대 넘으시 이분 있잖아요. 최민수님. 70대 10년 날 암만 넣어줘도 유방암 따로 1,000만 원, 일반암 1,000만 원, 대장 정막이나 후회가 500이잖아. 근데 이 사람은 총 낸 돈이 얼마야? 10년 날에. 이 사람은 혈압 촉진증량이고 내용을 뺐다 딱 그냥 암 세트만 한 거예요. 10년 내고 정신부장 3만 8천 원. 총 낸 돈이 이 사람 3만 2천 원대는 300 얼마밖에 안 370밖에 안 해요. 370 내고 소액을 한 번만 받아도 500이잖아. 근데 좋다 이거야. 우체국도 좋고 자 10년 뒤에 있어? 뭐가? 라이라도 마찬가지나? 없어요 해상금이. 자 그러면 이 사람 10년 뒤에 얼마야 해상금이? 46%. 46%요. 자 그러면 3만 8천에서 결국은 46% 나중에 찾는 데다 하면 결국 얼마를 내고 이 사람 보상 받는 거야? 250. 3만 8천에 반. 19,000원. 19,000원이고 그 사람 3만 2천 원대는 16,000원밖에 안 돼. 그
그 얘기를 해줘야 돼. 이들이 다 소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 몇천으로 당시 이 보상을 받는 거다. 라는 거를 자꾸 얘기해줘. 그럼 되게 싼 거네요. 이 돈을 나중에 벌려줬을 때 내가 이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담배 써도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리면 이 사람 진단을 500, 5천 받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아까 얘기했던 그분이요. 고혈압 이제 리모델 해주는 분. 그래서 기존의 보장이 다 80세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거막 골절, 쓸데없는 거 AIS만 여기도 어떤 거를 그 중에 하나 정도 5만 원짜리를 4, 5만 원짜리 하나 이쪽으로 올릴 건데 이분은 64세라 신문납을 좀 보면 15년 납에 뭐 그러냐면 뇌, 암, 급심 다 3대 진단이 다 나오죠. 어쨌든 내경색은 비싸도 아니지만 뇌졸중이 저쪽에 있어서 그러면 3만 원이라는 돈이 이 정도 보장인데 평생 보장인데 싸다고 느끼기에 비싸다고 느끼겠어요. 65세. 굉장히 싼 거예요. 그것도 혈압병인데 고지혈증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40%. 그러면 총 60%를 내고 부담받으면 368, 18,000원 되고 이 보상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18,000원. 그 얘기를 자꾸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고객이 다른 거는 막 2만 원, 3만 원짜리 선물서 엄청 넣는데 나중에 찾는 거 없잖아. 근데 보상은 훨씬 적죠. 이거 보세요. 그 얘기 해주고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 생명보험을 제가 던졌어요. 생명보험이 하나도 없고 60만 세상에 그래서 그리고 당연히 남편도 그렇고 당연히 너무 비싸죠. 종신보험을 다 몇십만에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분 몇 종 라이트로 계산해보니까 주계약이 1,000만 원부터 돼요. 몰랐죠? 저는 한 4,000부터 되는 줄 알았더니 1,000이 돼. 장래비 엄청 생각하잖아. 아이라인 띠링띠링 이것도 보험료를 치고 안 되고 10만 언제 저렇게 됐어? 네? 언제 저렇게 나라의 됐어? 시스템이 생명보험, 종신보험 그것도 갱신형으로 종신보장도 아니고 5년 갱신 막 7년 갱신 이런 거 라인을 내시는데 3만 원, 7, 8만 원씩 내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거 같은 경우 20년 내고 1,000만 원 어쨌든 개런티 쌓이는 순간 개런티 3만 4,000 그럼 이렇게 쌓이면 이런단 말이야 일단 진단비 1,000원 그 장례비라도 나는 그걸 말을 하겠네? 라는 마인드죠. 편안하고 그래서 금액이 더 낼 수 있는 딸한테 야 10만 원 너 엄마를 위해서 3,000만 원 이거 더 딸 엄마가 내줄 때가 내주다가 딸은 손녀는 되잖아. 딸 입장에 어쨌든 자기 실적 100% 지원하면 자기 오빠 있지만 자기가 그냥 100% 지원하면 자기 3,000만 원 가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자 20년 달인데 총 낸 돈이 835만 원 그 다음에 아무 일 없으면 84세까지 이거 생존에 계시면 835만 찾는 거야. 이분 입장에는 3만 원 얼마를 자기 돈으로 낼 수 있어요. 그쵸? 뭐 아껴서라도 왜? 그리고 사망보험 자기 유산실 보장하고 나중에 자기가 간병을 위한 상태 80 넘은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주변에 호주 끼고 요양병원에 그러면은 내가 이 돈 갖다가 병원비라도 써야겠다 선별되지 않는 거 그럼 835만 원이 작은 돈이라고 했지만 큰 돈이에요. 그래도 들어가시면 300만 원 저희 엄마는 병원비 나오면 갑자기 몇백이 나오진 않아요. 이 돈 갖다가 뭐 약한 도시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만약에 돌아가시고 갔다 그러면 약대 받아서 일부 병원비 내고 돌아가시면 나머지 돈 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100%짜리. 그 3,000만 원 딱 10만 4천 원 너무 좋잖아요. 딸이 내주든 아들이 내주든 부모님한테 이 정도 용돈 못 드려요. 용돈 드리면 3,000만 원을 10만 원 드리는데 부모님이 너한테 3,000만 원 준대. 어떻게 생각해? 100% 나오는 거야 이거는. 각각 들어. 딸 아들 싸우지 말고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유산씨 아까 그 비용으로 어머니 뭐 했을 때 있는 거 10만 원 하잖아요. 100% 다 되잖아요. 그럼 총 낸 돈이 얼마야? 2,500이에요. 그러면 어머님도 안 돌아가시고 뭐 해서 우리가 어머니들 한참 받는데 그럼 이 돈으로 어머니에게 효도해드리자 뭐 감변해드리자 이 돈으로 그 돈을 종잣돈으로 써도 되는 거예요. 활용도가 있잖아. 없어지지 않으니 이걸 어떻게 쓸지 어느 용도에 쓸지가 문제지 돈의 캐치가 이게 쌓여 있잖아. 그 안에 돌아가시면 한번 나오는 거야. 안 돌아가시면 아까 얘기한 아파도 안 아파도 일찍 죽어도 장세도 허가에서 얘기 한번 먹어야 그리고 50% 이상 납입면제 제 고객들 난소 양쪽 수술비 청구하면 자동으로 종주로 납입면제 양쪽 외부관 유술 그때는 30%였기 때문에 납입면제 없어요. 지금은 아니지. 지금은 20%에서 40% 납면이 안 돼요. 저야 장충은 당연히 합병 장충도 실명 50%잖아. 납입면제 생명보험이 장점이잖아요. 성보는 80% 이상 아니잖아. 여기 납입면제 훨씬 싸단 말이야. 아니 훨씬 그 라이트하다. 그래서 멋진 정신 이거는 CMP가 아까 봤더니 60만 6천 원밖에 안 돼. 용감적으로 그러면 야
2만 원 더 내고 제 CFP 얘기는 안 하고 2만 원 더 내고 2만 원 뭐 없어도 그거 있어 보면데 더 내서 용감증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좀 답이 안 나는 게 100%가 안 된대요. 원래 100%가 좀 돼야 되는데 86%. 돈을 더 내고 2,800, 900이나 내고 3,000이면 이거는 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좀 알죠. 근데 CFP가 이게 높더라고요. 100이면. 근데 좀 젊으신 분들은 100%가 넘어가는 구조는 똑같다면 용감증으로 하셔도 CFP도 같이 갖자 이런 거죠. 피해자라는 건 우리 선배님도 선배 좀 보고 그냥 것이 1차, 2차 계속 맞춰가는 습관. 자, 5월, 6월. 지금부터 포기했어. 자, 5월, 6월 맞추면 몇 회차야? 3회차죠. 맞다? 맞다? 1, 2, 3, 4, 5, 6. 3회차죠. 이제부터 이제 맞추셔야 되는 거 5, 6월 3회차. 그리고 서버도 맞추실 거잖아. 7, 8월. 마지막에 한 번 더 맞추시면. 그럼 챌린지. 챌린지 되시는 거예요. 같이 이제 대상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 회사의 안보험이 이거 있어도 그냥 정상 가입 가능하다는 거 하나 잠깐 갖고 계세요. 보셨죠? 네. 이런 병이 있더라도 할증이 있다 없다? 없다. 없이. 그거 타사의 송부사의 간편으로 들어가 있는 막 한꺼번에 때려서 막 간편을 보니까 9,000만 원이 5만 원 보험료가 예상에. 우리 걸로 하니까 3만 원 여자들 2만 원이죠. 그걸 왜 모르잖아? 고객은 모르잖아요. 근데 당연히 자기가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다 강제로 안 준다고 한 거잖아요. 그걸 저는 빼주거든요. 거기서 안만 빼. 어차피 뇌하고 심장은 할증 그쪽이 뇌혈고 있고 그걸 놔둬. 10만 원 나가는 거를 5만 원 빼고 우리 걸로 큐브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거 넣고 그쪽 놔줘. 공무는 얘기는 하지만 고객이 신뢰를 쌓죠. 굉장히 고생하셨다. 이렇게 공항장에 우울증도 된다고 해요. 왜 우리 큐브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일반 송보사에 있는 암 상담비도 만약 3,000 있거나 이러면은 이 사람 또 다른 것보다 그거를 차라리 구분해야 그거를 다른 거 놔두고 그걸 해야 돼서 저희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구분해갖고 돌려줘요. 300만 원 지금 대고 200만 원 구분해갖고 돌려주면서 오히려 고객이 좋아져. 왜? 일단 보장기간이 늘고 보장기간이 100세였던 거는 유방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너가 유방암을 걸렸다 쳐. 기존에 또 메디치나 하나손해나 2,000 받았어. 근데 한 번 암 걸리신 분이 잘 보세요. 친인자가 있어요. 암 걸리신 분들은 그 안에 유전자가 암이 잘 걸리는 스타일이에요. 용종이 계속 나서 용종이 잘 걸리는 거야. 그 장기. 제 거기 3번 걸렸어요. 그리고 2번 걸리신 분 저희 아버지도 2번 걸렸어요. 후방에 걸리고 호상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인자가 많아서 그렇다니까. 한 번으로 이렇게 끝내시면 안 돼요. 근데 여성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1순위가 뭐예요? 유방. 육압이잖아, 육압. 유방암 갑상선. 유방.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대장 내시를 했어. 대장 정상이랑 대장 확률이 또 높단 말이에요. 그럼 분리가 안 돼 있으면 기존의 손해공세에 5,000 있어. 좋아. 유방암 받았어. 또는 대장을 받았어. 이 사람 유방암 다른 거 못 받잖아. 근데 우리 또 똑같은 금액을 받고 있잖아. 1방암 5,000이면 유방암 5,000. 3,000 넣으면 3,000. 이렇게 받고 있지. 그 보험료 싸고 좋은 거잖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많이 돌리는 편이에요. 기존에 암이 좀 세력이 있다. 그 누구 하나 정도는 야 100세 지금 부분해야 하면 너가 내년에 70% 받아. 그래서 그래? 가뜩이나 돈 필요했는데 뭐 대출받아 쓰고 있는데 부분 정리하고 우리 또 어차피 나가는 돈에서 훨씬 보장 크게 해야 그 고객 기준에 똑같이 나가는 물론 나이가 늘긴 하죠. 기존에 좀 10몇 년만 하지만 보장이 훨씬 크잖아. 훌륭한 거. 그래서 전립선은 특히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또라이 전립선은 이 표 하나면 돼요. 여자들 갑상선 유방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2020년에 유방암 갑상선. 그 다음에 뭐예요? 사기가 대장암이죠. 자, 대장암 되기 전날에 대장 전망된 걸리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자꾸 인지시켜줘야 돼요. 각각 그랬을 때 해외가는 감리대 외우세요. 위대전이구나. 남자는 위암, 대장암, 전립선. 근데 남자가 갑상선은 뭐 4위예요. 그래서 수혈하는데 남자는 많이 빵빵을 해줘야 되는 거야. 놀라원이나 우리 큐브에서 3,000대. 맨날 박용서 보자. 남자 갑상선은 8,000 진입하고 그래요. 어떻게 세팅을 해요? 박용서 같은 FC 만나서 그 남자 막 와이프 다 갑상선 하는데 막 몇 억이에요. 와이프가 한 1억, 남편은 막 8,000원. 그게 FC의 롤이잖아. 역할이. 엄청 고마하겠죠? 속에 50명, 100명 나올 거예요. 그 FC한테.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증가 추세, 왜 큐브, 우리 거 큐브를 들어야 되냐? 지금 증가 추세함이 압도적으로 유방암 전립선이에요. 자, 우리끼리 남자 측정함이 빠져 있는 거 딱 포커스잖아. 내가 보면 신한 이거 계속 하면 망하냐고. 너무 많이 이거 진단비를 나가진 않아. 5천씩 주잖아. 아니 애들도 이런 5천이고 우리 5천이고 이거 진단비 엄청 큰 거라니까. 그리고 5천 일반화 또 받으면 얼마나 1억 받는 거잖아. 이 저렴한 돈으로. 근데 왜 안 해주냐? 감기 주제는 오히려 위간 이쪽이나 유방 전립선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된 세퍼레이트 된 걸 암을 들었는데 우리 큐브가 이렇게 돼 있다. 다른 거 보면 유방암에서 또 남자 측정암이 뭐 옛날 그거야 뭐 든든함 이런 거 보면 30%, 암 진단비가 맞춰서 30% 1,200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특히 어린이들 게임으로 가르치는 거 그 사례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생존율, 갑상선 전립선, 유방 다 살잖아. 살면 뭐해? 또 다른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안 죽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암을 또 같이 별도로 준비해. 이거에 걸리면 생존을 오래 해. 그럼 암 인자가 친인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면. 차라리 생존하지 않고 죽으면 다른 암 걸릴 확률이 없죠. 근데 너무 오래 살거든. 그래서 다른 암이 되고 별도로 5년 지나서 암 보험료 또 들면 되지만 왜 그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는 자, 위방패는 지속적으로 강으로 대장은 올라가. 증가, 유방암, 전립선 증가 추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단적으로 갑상선 폐가 따로 나가. 지금 제가 상피냥 같은 경우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상피냥 저기 뭐야 우리 그 큐브에다가 넣고 또는 뭐 일반 자유석열 말고 2,000, 3,000 나오고 다른 또 타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스페셜 나온 게 일반암을 100을 넣고 유사암을 1,000, 2,000씩 넣을 수 있어요. 그 잠깐 스페셜 나와. 그러면 유사암이 조금 없는 사람 그러고 같이 떠들어야 돼요. 이거 넣어주면. 대장 전방에 26% 3팽이 내야 이렇잖아. 제가 이쪽을 많이 들고 상피랑 발달해서 굉장히 올라가고요. 이거는 그 서민준? 그 라이언이 그 자료 이거 보여준 건 다 서민준 라이언 받은 거예요. 지난번에 강의 그 방송에 나왔을 때 너무 좋아서 제가 따로 요청했어요. 그분 전화번호 받아갖고 그래서 그 파일을 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자 29세, 일반원 5천, 남 유반원 5천, 소유관 1천, 여기가 생활비 100만 원씩, 1억 2천, 7천, 5만 5천 원에 일반 진단받고 일반원 받아요. 5천 원에 1억 7천 원. 생활비는 암 생활비는 남자 측정을 유방암 수행은 안 되는 건 아시죠? 그걸로 빼 나오잖아요. 이 정도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끝났고요. 지금 우리 일이 저는 야구랑 똑같이 나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타석이 들어서지도 못한데 그냥 벤치에 앉아있는 거예요. 계속 남들 치는 것만 보고 벤치. 근데 감독이 와서 선수를 이렇게 뭐 와서 타석이 생각하면서 체력도 안 돼. 뭐 스킬도 없어. 지금 너무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그럼 벤치에 앉아있지 말고 뭐라도 하는 거야. 체력을 키우면서 옆에서 계속 만 번씩 연습을 하든 상품별기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보고 내 기존 계약자들 해보 애니어링을 그냥 그 사람만 타격을 잡아서 계속 설계를 그럼 딱 포인트에 맞는 게 있단 말이야. 어쩌고 나한테 장면이 있고 또 이거 추가 올라와 우리 그 서비스 그러면은 2만 원, 3만 원 잡고 계약을 받다 보면 뭐가 되냐 자신감이 드는 거야. 처음에 자꾸 사인 받고 자신감. 저 자신감 뭔지 자신감. 고객이 저 컨벤션 골드 3회 한 번을 어떻게 하지? 거시기를 만나서 하는데 아니 근데 그 골드를 3회 연속 계속 저는 카톡에다 써놓거든요. 3회 연속 뭐 축, 뭐 연간 MVP 축 이거를 다 고객들이 보는 거 보니까 얼마나 보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우리 상품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카톡 보다 보면 이거 돼 있잖아요. 큐브 최대 만원 정도 나는 면제 기준으로 돈을 나게 물론 이거 보겠어요 고객들이 딱 깔아놨다고 고객이랑 상담하면서 고객이 안 믿잖아요. 아 이거 또 거짓말이지 5만 원 뭐 어쩌고저쩌고 봐봐 이거 만원 20일 종료됐다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체액 처리 기간이 한 달 됐으니 그 안에 출석 하고 일단 사인해. 저는 강한 소리 좀 땡겨. 언제 너를 또 만나? 나 만날 시간이 없어.
네가 정말 핸드폰 마음에 안 들면 빨리 청약체. 근데 청약체는 여태까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번에 한 번이구나. 그래서 자꾸 뭔가 그 강아지 사진, 꽃 사진 자꾸 후사에다 올리지 말고 나 나이 들었다는 증명이야. 그거는 좀 상품 관련, 놀라죠. 헬스케어 서비스. 자, 제가 이것만 올려놨겠어요? 뭐 MDLG가 한 거, 그다음에 제 수상한 거, 그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상준에서 이 서비스 했냐? 이거 캡처 떠서 얼마?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잖아. 그럼 어떻게 가입해야 돼? 그럼 놀라면 2만 원, 최저금리 2만 원이에요. 2만 원으로 당신 감별인적으로 명의 혜택들이 그거보다 진단비가 주면 되는데 간편 놀라면 3만 원이야. 최저금리는 일반은 2만 원이고 그거는 알고 보는 거고. 그래서 아까 오늘을 치매. 네? 초기 치매. 다섯 개. 자, 그러면 저는 10,000원짜리가 3만원씩 계속 타석이 쓰는 거죠. 타석이 쓸 기회가 오는 거고 쓰는 거예요. 자, 딱 눈치를 봤는데 홈런을 날릴 상황이 아니야. 안타를 칠 상황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도로 1루로 가야 되잖아. 그럼 뭐예요? 기다려야지. 네? 번트, 뭐지? 번트 되잖아요. 번트는 무조건 맞잖아요. 조금 또르르 굴러가서 그렇지. 번트는 어쨌든 간에 안타는 아니지만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 번트는 10,000원에서 한 3만원 사이. 그냥 눈 감고도 사인 받을 수 있는 거. 그게 번트예요. 번트를 계속 치다 보면 어떤 기회가 와요? 안타를 칠 기회가 없는 거지. 상황을 봤더니 팩트파인드 받아봤더니 얘가 그 사이에 10년 전에 계약할 때 부자 남편을 만났어. 이거 내가 제일 생각해. 다음에 와야 돼. 중심을 뒤로 넘겨. 일단 넣고 임하고 남편 거였잖아. 그래서 거기서 안타를 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 나중에 법인회사를 차렸더니 홈런도 칠 수 있는 거. 그 기회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타석에 서 있잖아. 맨날 저기 주위에 가서 계속 그냥 침묵하게 벤치에 가서 이 얼굴 표정을 받아놓고 대충 대화를 하다 보니 아는 것도 없는 애 같고 소개를 해주고 싶어도 이게 대체 얘가 언제 그만둘지 모를 것 같고 이 고객이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이관을 안 하는 이유가 이관을 하다 보면 제 기존 고객, 우량 고객을 놓친단 말이에요. 자, 이관 고객이 나한테 연락와서 믿고 가입했어. 너만 믿고 이미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고 20년 지났어. 한 번도 평행 안 하는 케이스는 보험료를 아주 잘 내는 사람, 보험부분 청구를 아주 안 하는 사람이 한 번도. 이 사람이 가장 우량 고객 아니야? 저희한테? 맞아요. 맞죠? 근데 네. 안 만나잖아. 만납시다. 안 만나잖아. 만날 적점이 없다고. 근데 제가 그 사이 만났- 이미 그 사람 상황이 굉장히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만나봐야 알 거 아니야. 봤더니 내가 해준 것밖에 없대. 난 너만 믿었기 때문에. 헐. 내 경색 아무도 없고. 실비도 없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 고객한테 그때 봤더니 나한테 그래. 우리 200만 남동생 원. 실비도. 5분 전이나 있는 줄 보이잖아. 알았네. 펀드 수익 많이 났다는 거 얘기해 준 거. 얘기했죠. 마지막에 내가 당신한테 지금 하는 거 가입하고 싶은 게 아니다. 나는. 그래서 택시가 없니? 그럼 그래서 있는 줄 알았더니 빼고 이제 상해. 그 자리에서 오히려 저한테 바쁜데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 써서 보완을 해줘도 너무 고맙다. 이 얘기를 듣고 부담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마인드로 계속 타석에 숨은 연습해야 되는데 문제는 벤치에 앉아가 있지 말고 상품 모르면 계속 설계를 해보고 잘 모르면 엑셀 또는 우리 라이브 명예회사들 많잖아요. 물어보시고 자기 스킬을 자꾸 높여가지고 RP를 높여가지고 이런 고객을 만났을 때 리모델링을 어떻게 될까? 그냥 무작정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본인이 먼저 고민을 해. 내 고객이 아닌데 내가 고민 안 나온다니까? 내가 생각을 해보니 이걸 이렇게 빼고 이렇게 좋겠고 제가 생각 이거 하는데 저한테 폰만 해주세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럼 제가 해줘요. 근데 푹 와서 바빠 죽겠는데 뭐 이걸 쭉 던지듯이 내 고객도 하는데 내 고객도 신경 쓰고 바빠 죽겠는데 그러지 않지. 눈치껏 봐야지. 바쁠 때 오지 말고 일을 할때 야근 이렇게 혼자 조용히 있을 때 근데 늘 바쁜 것 같아요. 늘 바쁜 것 같아. 혼자 조용히 있잖아. 네. 그러고 있을 때 들이대시면 잘 얘기해 좀 가시죠.
무서워. 자 여기서 혹시 뭐 사실은 궁금한 제가 거 좀 어쨌든. 자 오늘은 지금 거의 1년 다 돼가시죠. 같이 신입도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운 거를 문제를 자기가 파악해서 왜 어려운지 지금 박정희 되게 잘하고 있고 정답 지금 저한테 종신범에 대한 지금 어제도 이광욱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근데 그 사람을 갖고 오자. 그런 거예요. 저희는 제안해서 그 사람 맞으면 갖고 오는 거고 사인하고 하다 보면 스킬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도 이제 아,